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왕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 호 왕조 호시는 고려 천국 호시, 고려의 개국공신이자 우상국 시대 공산조태에서 손절한 장군 중 하나인 호유입니다. 크게는 시평 호시, 전주 호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5년 기준으로 4,340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 대비해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상식입니다. 중국 호시는 하나라와 선비적 두 가지 종교라고 합니다. 신평 호시는 고려 태조 때 태사를 지낸 시조 호의 아들 호77대선 호종국이 신평물에 봉해져 관양으로 하였습니다. 호철이 둘째 동생 호은열이 보암도시, 셋째 동생 호흥은이 나요시로 분파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1591년 3조 24년 별시목과의 병과 74위로 급제하는 교생 호기층이 있었습니다. 호기층의 급제 사실을 알려주는 신묘 별시의 문무 과방목에 그의 본가는 기재되어 않고 다만 자가 가온 거주지는 경기도 고동령 아버지 이름이 호인수인 것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또한 1673년 인조 15년 수문장으로서 별시목과의 병과 232로 급제한 현양 현명복과 같은 시험에 겸사복으로 응시해 병과 1184위로 급제한 호계인 등 두 사람 모두 본관이 가평 당시 거주지는 한성보였습니다. 호명복의 아버지는 보인 호세였고 호계인의 아버지 학생 호대충이었으며 호계인의 위로는 호경령, 호경학 등 형 2명이 있었습니다. 1725년 영조 1년 관량으로 진광목과의 병과 246으로 급제한 호대연의 본관은 봉산이었고 당시 거주지는 한성부였습니다. 호대현의 자랑의 춘복 아버지는 학생 고석일이었습니다. 호한성은 1894년 동학 농민혁명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청기 및 대선생 실원기 등을 압수당하였습니다. 1001년 친위 전진 전치유사 이공원이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 제어른 것이 베트남 왕조의 시작입니다. 개울 사락을 보면 벼락맞은 목면에 나무 잎뿌리는 깊고 깨어나며 가지는 푸르다. 또한 풀이니 하도목은 말라갈 것이고 18자가 번상할 것이며 진공이 해를 드러내고 태군이 배를 숨겨 6, 7장간 천하가 태평할 것이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나올 정도로 리공원의 즉위 과정이 매화되어 있습니다. 즉 베트남 리 왕정이 등장입니다. 리 왕조는 망할 때 그 왕조가 왕조 마지막 그 왕이 배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풍랑이 휘둘려 조선까지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래 이 왕조의 후손이 베트남까지 방문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대울제 사기전에서는 후레 왕조 시기에 편찬된 역사답게 한술 떠서 나무 잎으로는 깊을 것이며 나무 가지는 푸르디 부를 것이고 하도목이 올라가면서 18자가 번성할 것이며 18자는 이 시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성계가 조선을 공부할 때 18자
이런 말이 번성하였습니다. 동화가 땅으로 들어오고 모기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 진공이 해를 드러내고 태공이 별을 숨겨 6, 7년간의 천하가 태평할 것이다. 나는 전 황제의 고려 왕제의 등장까지 이어는 살이 붙은 문장이 되었습니다. 1014년 대레이오 황제 단소람이 군사를 일으켜 대구를 계속 침공해 일시적으로 대광성을 점령하며 대구를 무너진가 싶었지만 곧이어 태조 이 공원의 반격으로 대륙을 물러나고 역으로 대륙 영토를 침공하여 오늘날 하지양 라오카이 지역을 침공하면서 영토에 편입하였습니다. 이어 리 성정시기는 1054년 국보를 딘왕조 시기의 대구월에서 중간에 구를 뺀 대월로 바꿨습니다. 중국과 전파와의 대립도 계속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북송의 왕한성은 중국 남북 능족의 건강에 대한 욕심과 그 뒤를 후원한다고 주장하는 대월을 정벌할 목적으로 교류를 금지시켜 전쟁 준비를 하였습니다. 1076년 리트언겔이 북송을 먼저 침략하면서 성공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리트언깃은 군사들이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남국사나라는 노래를 부르게 하였습니다. 이 시에서는 중국의 황제에 대한 미 왕제의 군주를 남제라고 칭하여 중국에 대한 대대의식을 과시하였습니다. 전쟁이 길어지자 서로 득볼 것이 없다고 판단한 양국은 서로 인정하는 상태로 합평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송 황제는 이전까지 베트남을 가리키던 교지국 왕이라는 칭호 대신에 안남국왕이라는 칭호를 하였습니다. 이후 리 왕조는 스스로를 대외적으로 안남이라고 칭했으며 베트남은 동아시아 세계에서 안남이라는 칭호를 불러지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사를 안남이라고 부르는 것이 여기서 비롯됐습니다. 남쪽의 참파는 수도 없이 털려버렸습니다. 또한 이 영종 이천조 시절에 1154년 베트남 북서부 소수 민정의 3만 등을 정벌하면서 오늘날 베트남 제국 영토에 대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성기도 여기까지였습니다. 리 왕조 후기 시대는 리 고종 이효환이 지배한 이후에 그의 사치협회가 이어지면서 민심이 달로 악화되었고 전국적으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전투도 진수도라는 사람이 나타나 해종의 외척이 되면서 실권을 휘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곧이어 일어난 반란도 평정되었으며 진수도는 1224년에 해종을 폐위시키고 그의 딸 리퍽김을 황제로 옮겨왔습니다. 그녀가 리 왕족의 마지막 황제 소왕이었습니다. 이후 전투도는 폐된 해종을 자살로 내버렸습니다. 그 전투도는 자신의 조카인 정가인과 소왕제를 결혼시키고 1225년은 정가인에게 선장하는 방식으로 일시 제의를 탈취하였습니다. 이로써 리 왕제는 2세기 만에 멸망했고 리시 황제들은 새 왕제에 의해 몰살되었습니다. 소왕과 그녀의 언니는 살려두었지만 베트남에서 이 왕제의 가계는 이두를 것으로 끊겨버렸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과거 제도를 처음으로 실수했던 왕조입니다. 1070년에 문명을 설치하고 1075년 과거를 실수했으며 1070년 국정을 설치하였습니다. 단 리 왕제의 과거 시험은 비정기였고 없는 인원이 적었습니다. 2200년에 달하는 왕조 기간 동안 고작 8회가 시행되었으니 과거의 활성화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전 왕조 전시, 즉 한국말로 진시입니다. 진시의 손자는 원래 강씨였습니다. 서주시대 초기 염제 신동시의 후손이 강제가 시험 신국이 있었고 그 후손이 염제 신동시에서 63세 후손인 강신백이 사시로 득성하였습니다.
강신병의 주나라 주려왕의 천하기자 주선왕의 여성처입니다. 전국의 모든 사실은 강성이며 염제신덕시의 고서입니다. 중국 진군은 제게서 주로 제거하여 진군사시가 되었습니다. 원래 강시였던 강성사시의 사승경은 중국 포전성에서 안남 베트남으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성은 진시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아들 사경은 진경이 베트남 찐왕조 즉 진왕조의 개국 황제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의 이주한 사시 일족은 전시로 개성하여 홍하로 야현 남딘성 일대를 근거지로 하는 호족으로 상업을 주된 경제 기반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베트남을 지배하고 있던 리 왕조 7대 황제 고종 때 점차 세하게 지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고종이 만년에 1209년에는 반란이 발생하여 이때 진압을 위해서 외척인 전시 힘을 빌렸기 때문에 전시는 미 왕조에서 그 세력이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1210년 고종이 죽고 그 아들은 해조명이 제8대 황제가 됐지만 해종은 무능한 인물로 국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외척인 전시 세력은 한층 더 강해졌습니다. 전시 수장인 진수도는 해종이 무능함과 리 왕조의 제태를 보고 황제의 일을 천탈하라고 하였습니다. 1223년 진수도는 해종을 폐위하고 그 둘째 딸인 소왕을 즉위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해종을 사사하고 자신 조카인 태종을 소왕과 결혼시키고 제게 어리게 하여 스스로 태사라 칭하고 언녀랑의 정권을 장악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 왕조는 언녀랑에 멸망하여 전왕조가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전왕조의 실질적인 창시자는 전수도입니다. 그러나 황제의 찬탈을 두려 한가닥에 자신의 조카를 초대 황제로 즉위시키고 자신은 태세가 될 1264년에 사망할 때까지 실권을 잡았습니다. 초대 황제 태종 시대는 전 왕조의 행상기입니다. 중간점은 황족들이 복잡한 정가 지배 체제가 선택될 황족의 권력을 집중하여 리 왕조 말기 지방 호족 할거 체제를 극복하려고 한 부분입니다. 대몽골 전쟁에서 방계와 황족 및 그 사병의 항전이 주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송나라의 영향을 받아 과거 제도 등을 실시하였으며 공룡은 차차 충실해지고 민족적 자각도 높아져 역사 서적도 편찬되었습니다. 그중 대월서기가 유명합니다. 또한 베트남 문자인 추놈이 만들어졌습니다. 태종의 만년인 1257년부터 운남을 점령한 몽골군이 베트남 침공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몽골군의 목적은 남서군 남쪽에서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종은 군을 직접 인사하였고 몽골군 남성 방면에 진출하였으며 제2대 황제 성종 및 제3대 황제 임정시대가 되자 남성을 정복한 몽골로부터 복수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종이 이것을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 이때가 1282년부터 1288년 걸쳐 침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명정, 전릉 등의 권력으로 산악지대를 기반을 한 제왕의 힘과 독립을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남쪽의 참파를 계속시켜 지방으로 병합해 버렸습니다. 전 왕조는 태상 황제 같은 황족적인 힘의 정치를 펼쳤습니다. 이는 이 왕조의 현철을 따라 황족의 사람에 대해 배반당할 것을 두려워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몽골과의 전투 이후 여러간 황족이 등장하지 않고 왕일에 의한 황족 대학 서술도 대적전 왕조를 지탱한 황족 지배체제는 크게 동력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걸렸던 이성 출신자가 정권의 중추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제거대 황제 예종 시대가 되자 중심 걸레동의 배반이 많아졌고 구이것이 대해져서 정령 참파의 침범을 받아달라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전 왕조는 점차 세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 와중에 예종의 외책에 해당하는 호시가 실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400년 소대가 헛구일이에 의해서 황해를 전탈당하게 되어 전 왕조는 완전히 멸망하였습니다. 명나라 영락제는 전 왕조의 내란을 구실로 삼아 본대를 파견 베트남 전투를 점령하였고 교지의 포정사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영락제가 호왕조의 헛구일이 후원 부자를 처형한 뒤 대우를 소국으로 지배시키었습니다. 분명히 대우는 잠시 동안 폐지되고 명의성으로 복속되면서 교제라고 불렀습니다. 중국 베트남을 마지막으로 제비한 20년에 불과한 시기입니다. 1418년부터 1421년까지 약 10년에 걸친 레레이 남선 봉기로 명나라가 베트남 점령을 포기하게 됩니다. 명의 지배 이후 송나라 때부터 사용하던 안남이라는 호칭을 다시 교지라고 불렀으며 명나라의 일부로 통합하면서 철저한 통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지는 만달러니로 좌우지 광동과 바람으로서 코치였습니다. 혹은 말레이에서는 유래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이 시사형에게 호칭을 바뀌고 인도의 코칭과 비교하기 위해 즉 중국의 거지라고 부른 것이 코친 차이나 지방의 유래입니다. 그리고 명인 교지 베트남에 있던 롤을 없애고 천룡 등이 붙은 일부 부주현 이름을 고치고 본토 같은 행령 제도를 들이는 한편 과정한 절실을 거두고 모든 남자를 군역과 도로공사, 광산채굴, 염전, 진주 적의 채취로 수렵부에게 도움을 하였습니다. 명나라는 전통과 풍습을 증지시키고 기존 책들을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명나라로 다른 물건들은 명나라로 가져갔습니다. 제왕조 시절 레바논 호우에 의해 쓰여진 베트남의 공식 역사서인 대월 사기도 이 시절에 명나라의 약탈을 행위로 인하여 소실되거나 혼역을 감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월 사기의 내용을 공부하던 유학자 역사가들 덕분에 후리 왕조 시기 대월 사기 전설이라는 이름으로 오늘까지 그 존재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명나라 조정은 1414년 모든 부주현 공점 요인 문미를 설치하였고 학교를 세워서 사서 5경을 배포해서 성리학과 의학을 가르쳤습니다. 성리를 파견하여 권리가 덕교를 전파하였습니다. 더구나 명나라에서 파견된 관리들은 명나라 조정의 경제를 지나치도록 적게 주었습니다. 때문에 성실하게 일하기보다 권력에 휘둘러 베테랑들을 착취하고 살해사역을 채우기에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행태에 참을 수 없던 민족의 불만을 폭발해 재앙 후 능에 나서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명전성기 인영력제 시절부터 착취가 심각해져서 명나라 본토로부터 반란이 일어났으며 후임 황제인 선덕제도 부패 관리를 수없이 처벌하였습니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하지 못하더라 부패 관리가 속출하였습니다. 이상 베트남 왕조에서부터 리 왕조가 전 왕조에 교체되는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리 왕조가 전 왕조에 폐위당하면서 전 왕족이 무작정 배를 타고 베트남에서는 동해입니다. 동해로 배를 띄웠어요. 그게 풍랑이 휩쓸려가지고 조선까지 와가지고 원래는 조선에 베트남 리 왕조가 후손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전에 신문 방송에 보니까 리 왕조 후손이 베트남에 가가지고 국가 주석을 만나는 과정을 봤습니다만은 베트남하고 필리핀 이런
나라는 한국과의 역사 관계가 많습니다. 이상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